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오세중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펭수를 사랑하는 팬들께서 요즘 걱정이 참 많습니다. 혹시 펭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상표 출원 문제로 해서 혹시 펭수를 못 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시죠. 그 부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펭수 상표권 문제는 특허청 심사가 끝나봐야 정확하게 알 수는 있습니다만 특허청이 밝힌 대로 현행 상표법에 따라서 상표 사용자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가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나 인기 유튜브 그리고 캐릭터의 명칭을 상표로 출원하면 부당행위로 간주해서 상표 등록을 거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펭수 상표권을 먼저 출원한 출원인의 대리인이 EBS 측에 합의금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펭수를 돌려주겠다, 펭수와 관련된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본래 사용자인 EBS 측이 상표권을 보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펭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장님? 우원식 의원님이 잘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상표법은 원래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 등록을 받는 선출원주의를 좀 원칙으로 하면서도 사용주의 요소를 가미해서 타인의 어떤 상표를 모방한 상표의 등록을 막는 규정들이 촘촘하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현재 그 펭수를 모방한 상표 출원인이 지금 13개 상품류의 상표를 출원했는데 개인이 이렇게 많은 상품류의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그 사용 의사가 좀 있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을 거칩니다. 그래서 사용 의사가 실제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거절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타인의 저명한 성명이나 명칭에 대한 모방, 또 타인의 주지상표에 대한 모방, 또 타인의 저명상표, 그 다음에 또 특정인의 상품 출처 표지로 알려진 어떤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서 혼동을 유발하는 경우, 그건 수요자 기만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해서 등록을 거절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국내나 또 해외에서 특정인의 상품 표지로 알려진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의 어떤 그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역시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상표법의 규정이나 특허청의 상표심사 실무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적용이 되어 왔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펭수 상표 같은 경우는 특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도 아니고 굉장히 그 독특하게 창작한 새로운 조어입니다. 조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모방하는 경우는 굉장히 그 어떤 모방성, 어떤 부정한 목적 같은 것들이 어떤 추정이 될 수가 있고, 또 이런 그 펭수라는 상표를 통해서 그 인기나 명성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관련 없는 제3자가 이걸 상표 등록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지만, 만일 실제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그 상표의 사용은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사용도 어려운 겁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이렇게 애초부터 좀 모방 상표 등록이 좀 불가능한 케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펭수를 사랑하는 많은 팬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네요. 그런데 최근에 그 펭수권 외에도 많은 그 유명 캐릭터나 유명 연예인에 대한 상표권 분쟁이 끊이지 않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원래 상표라는 거는 상표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용, 어떤 영업상의 신용을 보호하는 게 목적인데,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해서 또 어떤 이 신용이 발현이 되지만 그 권리의 보호는 출원을 통해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사업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표 출원을 해서 권리보호 조치를 충분히 취해 놓으셔야 됩니다. 네, 네, 그러게요. 이번에 이제 팽수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경우죠. 예, 굉장히 이제 그래도 이 명성이 있어서 예. 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지만 이런 명성을 획득하기 전 단계에서 모방이 만일 이루어질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보호할 굉장히 방법이 없어지는. 복잡해집니다. 네. 그래서 먼저 권리보호 조치를 취하고 영업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어떤 보호 방법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팽수 사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 부분인 것 같아요. 팽수가 유명한 상표에도 제3자가 먼저 이렇게 선점하는 시도 같은 것 이런 것이 지금처럼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출원주의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건강한 지식재산이나 또 IP 생태계 육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아주 부도덕한 행위 그 자체이죠. 그래서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그 아주 중요한 토대가 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지식 재산에 무임승차하는 것 이것은 그 혁신과 또 공정 이것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식재산 출원을 대리하는 변리사는 단순 의뢰인이 아니라 이익을 보호하거나 그냥 한 사람의 영업의 차원 그 활동을 훨씬 넘어서서 전문 자격사로서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가치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그런 직무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기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변리사는 지금 현재 특허나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의 어떤 출원 등록의 대리, 또 심판 소송 등의 대리, 감정 기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그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에 있어서 그 하나의 핵심적인 영역이고 그것은 바로 산업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과학 기술과 경제 발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자체가 굉장히 공공성이 있고요. 그래서 그 변리사들이 이런 어떤 지식재산권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건전한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생태계 육성 그리고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걸맞는 직업윤리를 갖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우리나라 대한변리사의 어떤 그 변리사들에 대한 어떤 그 사명이나 공공성, 그 직업윤리 준수 규정을 살펴보면은 현재 변리사법에 어떤 변리사의 사명이나 공공성에 관한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변리사회가 회원들이 만일 문제 어떤 위법행위나 어떤 비윤리적인 행위를 할 경우 회원 자격에 대한 징계는 할 수는 있지만 변리사 자격 자체에 대한 징계권은 현재는 없습니다. 법적인 징계권은 없고 그거는 회원 징계를 한 다음에 특허청에 징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리사회가 어떤 그 변리사 회원들의 어떤 직업윤리 준수나 그 위반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자정 기능을 수행해서 어떤 회원들한테 윤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촉구한다든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현재는 한계가 있는 상태고 그런 부분들을 바로 위해서는 현재 변리사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 변리사법은 그 처음에 제정된 이후에 법 개정이 거의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비점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제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발의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그 법안인데요.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그래서 이 변리사 직무의 공공성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점은 마침 이번 팽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잘 인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변리사회는 이번 팽수 사건의 본질이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에 관한 어떤 그 내용들을 갖다가 명확하게 드러내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그 대표 발의하신 법안이 많이 시행이 되면 이런 팽수 사건 같은 것들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원식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변리사법 개정안을 팽수보호법이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팽수보호법이 빨리 국회 심의를 통과해서
변리사 서비스의 어떤 질적 향상과 함께 시장에서의 어떤 공정한 경쟁, 또 이런 것들이 또 지식재산이 어떤 건전한 토대 위에서 경쟁력이 강화되고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갖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제가 법을 낼 때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마침 팽수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제가 낸 이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팽수보호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는 아주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팽수 팬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호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팽수보호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 그리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법이죠. 변리사의 등록갱신제를 도입하고 또 변리사 등록과 변리사회의 가입을 일원화시키고 그리고 변리사의 사명을 명문화하고 공익활동을 의무화하고 또 업무 영역 현실화 등 변리사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직 팽수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있지 못한데 이런 상황에서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지금 있는지 그건 좀 제가 좀 궁금하더군요. 예, 지금 그게 문제인데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현재 전체 변리사 중 40%가 넘는 약 4천여 명이 등록 변리사들이 변리사의 가입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리사의 가입 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변리사회를 통한 보수 교육이나 직업윤리 준수 등 변리사로서 지켜야 할 사회적 역할 그리고 의무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변리사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변리사회는 자체 윤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운영해서 변리사의 어떤 직무의 공공성 제고와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팽수 사건의 대리인 역시 현재 윤리위에 회부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리사의 노력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하루속히 팽수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변리사 관리 감독이 보다 강화되고 또 건전한 지식재산 시장 질서가 확립되기를 희망합니다. 만약에 팽수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실제 이제 실효가 되기 시작하면 이번 팽수 사건처럼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예,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특허나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이 지금 현재 작년에 50만 건을 넘었는데요. 그 중에 약 85% 정도가 대리인인 저희 변리사들을 통해서 출원되고 있습니다. 네. 변리사가 대리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적 윤리와 어떤 공공성 이런 것들을 갖고 업무에 임한다면 이번 팽수 사건 상표 문제처럼 변리사의 직업 윤리에 위반되는 사건들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이런 팽수보호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팽수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은 변리사의 직무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정말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죠. 근데 실제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팽수 상표 논란의 경우처럼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이런 문제들을 발굴해서 잘 개선해 나가는 것, 이것은 국회가 꼭 해야 될 일이고 국회가 더 노력해야 될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원식 의원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팽수보호법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돼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떤 것이 국가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